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내일 상장하는 시큐레터 상장일 매매에 참고가 될 만한 데이터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큐레터는 내일이죠. 24일 목요일에 상장합니다. 주관사가 대신증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대신증권 앱을 미리 로그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의무확약 비율은 14%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3.1% 의무 확약 신청이 들어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최종 의무 확약이 4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의무 확약은 아주 좋은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약 중에서는 3개월 확약이 1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주관하는 종목은 기타 기관에게 물량을 많이 배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큐레터도 마찬가지였고요. 기타 기관에서 약 63만 주로 전체 물량의 63%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운용사는 17만 주, 연기금 등에서 약 9만 주를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큐레터 상장일 유통 물량은 185만 주로 확정되었고요. 전체 주식의 23.4%가 유통되는 조건입니다.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도 222억 원이니까요. 유통 물량은 아주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상장했던 스마트 레이더보다는 유통 물량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중에서 공모주주 물량이 119만 주인데요. 기존 주주 물량보다는 약 2배 정도 많은 상태로 상장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 명단을 보니까 개인 주주는 없는 것 같고요. 전부 재무적 투자자나 기타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면 보시는 리아드 밸리 컴퍼니라는 회사가 약 32만 주로 비중 4.1%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기존 주주 물량 중에서는 이 투자자가 수량 절반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동참했으면 좋겠지만 이 종목은 그래도 기존 주주 물량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수급에 기존 주주 역할 자체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일부터 행사될 수 있는 스톡옵션은 약 7만 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3차로 발행된 스톡옵션 2만 주는 1년간 의무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로 발행된 5만 주가 상장일부터 행사가 될 수 있고요. 행사 가격이 2015원이니까 웬만하면 이 물량 상장일에 전부 행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톡옵션 5만 주는 전체 주식의 0.6% 비중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스톡옵션 역시 상장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 종목은 기존 주주 중에 일부가 공모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투자 내역을 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16년부터 20년까지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취득 가격이 2,000원부터 7,000원 정도로 공모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 투자를 했던 50만 주 13,257원으로 공모가보다는 1,3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을 하였는데요. 기존 주주가 취득한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은 종목은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장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주주들이 투자를 했던 가격을 고려했을 때 웬만하면 주가는 마지막 투자 가격이었던 13,250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면 파두는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공모가 이상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오는 종목들은 장중 고가 기준으로 보면 공모가 2배 정도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했고 우리 사주 물량이 대량으로 미달이 나왔던 넥스틸조차도 시초가는 공모가 이상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장중에 고가는 20%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공모주 시장 수급은 괜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상장했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왔는데요. 시초가는 공모가 약 2배 정도 상승한 가격인 16,11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직후에는 주가가 16,800원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가격이 무너지면서 시초가를 크게 깨고 내려왔고요.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쭉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청약이 1차인 오늘은 좋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공모주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상장일에 매도를 하시니까요. 청약 투자자 입장에서는 흐름이 아쉬웠다고 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최근에 대신증권이 주관을 했었던 버넥트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화면에 버넥트 상장일 차트를 보시면 스마트 레이더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죠. 그나마 스마트 레이더는 공모가를 깨지는 않았는데요. 버넥트는 상장일에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오면서 마감하는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최근에 주관했던 버넥트나 스마트 레이더는 시초 가격이나 시작 직후 바로 매도를 했던 분들이 가장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큐레터도 시초가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도 시초가 매도가 정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시초가가 높게 떠서 시작을 한다면 시초가 매도가 나쁘지 않은 선택지겠지만 시초 가격이 생각보다 낮게 시작한다면 조금 상황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통 물량을 보시면 시큐레터는 버넥트나 스마트 레이더보다도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과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저는 시초가가 높게 떠서 시작한다면 시작 직후에 매도를 고민해 볼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상황을 조금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상장했었던 사이버 보안 회사들 상장일 성적이 좋았었습니다. 2월에 상장했던 센즈랩 상장일의 시초가는 더블로 시작을 했었고요. 장중에 따상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상장했던 모니터랩도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을 하고 장중에는 137%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큐레터는 공모가가 1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최대 주가는 48,000원, 최소 주가는 7,200원 사이에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큐레터 청약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라방에서 뵙도록 하고요. 모두 원하는 가격으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